자, 이어서 5-2번부터 보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서로 다른 네 수를 뽑아 작은 것부터 나열하였더니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었다. 이 수열의 공비가 자연수가 아닐 때 모든 공비의 곱을 구하라. 자, 네 수를 뽑았어요. 네 수가 서로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네 수를 A, AR, AR 제곱, AR 세제곱으로 잡을 수가 있겠지? 자, 이때 얘네들은 100 이하의 자연수이고 다음에 공비가 자연수가 아니다. 일단은 보면은 자, 공비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자, R을 자, P분의 Q라고 잡을게. 그럼 일단은 P, Q 서로 소인 자연수에다가 이제 P는 1이 아니어야 되겠지. 왜? 자연수가 아니니까. 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모든 이제 수열의 항들이 서로 다 100 이하, 수열이란다.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값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값들이 다 양수가 될 거란 말이야. 즉 R은 말이죠.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커지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R은 일단 기본적으로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R, 즉 P분의 Q가 1보다 크니까 Q와 P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이제 나온다라는 걸 일단 유추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가장 큰 항, 얘가 제일 크겠지. 얘에 대해서 이 AR의 세제곱은 자 10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100 이하라고 적어줬죠? 100 이하니까 AR의 세제곱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잖아. 그렇죠? 이때 이제 R 대신에 방금 썼던 P분의 Q를 대입하면은 A 곱하기 P분의 Q의 세제곱, P의 세제곱분의 Q의 세제곱이 자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 자연수가 된다. 그 말은 곧 자 여기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A는 바로 P 세제곱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K 또한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자, 세제곱이니까 생각보다 경우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거부터는 어느 정도 노가다를 가면 될 텐데 P는 가능한 게 이제 2 세제곱 가능하죠. 다음에 3 세제곱 27이니까 가능하지. 4 세제곱 64니까 가능해. 다음에 5부터는 어떻게 되지? 5 세제곱 125니까 A에다가 A는 자연수이겠고 거기에다 이제 자연수가 아닌 R을 곱해줘서 나오는 수가 1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일단 얘부터는 이제 아웃이 된다라고 보는 게 현명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능한 P의 경우수는 2, 3, 4가 되겠다. 이때 이제 Q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Q는 뭐가 될 수 있겠니? 일단은 Q가 P보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P가 이제 Q가 더 커야 되네. 커야 되는 거 맞나? 잠깐만요. P 세제곱. 아, P가 아니가 잠깐만요. 계산을 잘못했네. A가 P 세제곱 Q는 여기가 이게 되겠고 이때 이제 Q를 살펴보면은 A는 P 세제곱 Q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다시 좀 해볼게. 여기서 A 대신에 아예 요거를 대입해 보면은 P 세제곱 곱하기 K 곱하기 P 세제곱분의 Q니까 얘네 약분돼서 자 K 곱하기 Q의 세제곱이 되겠고 이게 이제 10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Q를 먼저 찾도록 합시다. Q 이때 같은 방식으로 Q가 가능한 값은 2 가능하고 3 가능하고 4까지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가능한 또 P 값은 어떻게 되느냐? Q가 P보다, P는 Q보다 작은 수 중에서 이제 자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2일 때는 가능한 경우가 없죠. 여기는 아웃. 다음 3일 때는 가능한 게 1이면 안 되고 2 가능하고. 다음에 4일 때 1 안 되고 2 안 되고 3 가능하잖아. 따라서 가능한 R의 값은 P분의 Q 해서 2분의 3 그리고 3분의 4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다. 다음 문제 필수예제 7번, 6번. 필수예제 6번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첫 번째 시행에서 구등분하여 중앙의 정사각형을 제거한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서 3등분을 하여서 가운데의 녀석을 제거합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죠? 여기에서 나온 남은 사각형들을 또다시 이제 구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해서 이렇게 각각 사각형들을 구등분해서 또 잘라내고 잘라낸 시행이 이제 두 번째 시행이다. 첫 번째 시행 때 이미 여기 잘라져 나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서 제 30번째 시행에서는 자, 넓이가 어떻게 되냐를 남은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를 확인하겠죠? 일단 첫 시행 때 보자. 첫 시행 후 넓이는 어떻게 돼?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9 곱하기 전체에 대해서 8개만 남았으니까 9분의 8만 남아서 자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은 그 남은 8에 대해서 또 얘 9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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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의 8이니까 전체에 나왔던 앞에 얘 그리고 그냥 9 곱하기 9분의 8로 갈까요? 9 곱하기 9분의 8에 대한 또다시 9분의 8 되는 것. 즉 뭐예요? 9 곱하기 9분의 8의 제곱이 바로 두 번째 시행 때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마지막 30번째 시행 후에 남은 그 넓이는 바로 9 곱하기 9분의 8의 30제곱 이거만큼 남았겠다라고 마무리가 질 수가 있겠지.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 그래서 등비수열 기본적인 내용들 뭐가 나왔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첫째 항이 등비수열의 정의는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r이다. 혹은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등비수열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했고, 두 번째 등비중앙에 대한 얘기에서 x, y, g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은 이 x, y, g에 대해선 y 제곱은 x 곱하기 g라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던 게 이제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정의 내렸어요. 자. 다음, 자, 두 번째 챕터, 등비수열의 합 갑시다. 등비수열의 합.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어린 등비수열의 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은 정의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혹은 얘와 얘를 뒤집어서 1-R분의 A의 R의 1-R의 n제곱.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이 경우는 R은 1이 되면 안 되겠지? 만약에 R이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다 1이야. 그럼 모든 항들이 A 되는 거니까, 자, SN은 뭐야? A가 n번이니까 NA.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다. 자, 외울 수 있겠지? 간단하게 증명 한번 해볼게요. 등비수열이란 A1분의 A2가 R이고, A2분의 A3이 R이고, A3분의 A4가 R이 되는 수열이거든. 자, 이것들을 어떻게 적을까? AN-1분의 AN-1분의 AN 또한 R이 된다는 거 했을 때 얘네들을 변 곱해보도록 할게요. 변 곱하면은 자, 약분 되겠지? 그럼 좌변에는 뭐가 남아? A, 즉 A1분의 AN이 남겠고, 우변에는 R이 계속 곱해지지. 몇 번 곱해지니? N-1번 곱해진다. 따라서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왜 내가 이걸 푸고 있지? 이게 일반항이었고 미안합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SN을 구하는데 왜 일반항을 하고 있었어? 복수한다 생각하고. 자, 뭐냐면은 미안, 정신이 없네. AN은 자, 첫 번째는 A고 두 번째는 AR이고 세 번째는 AR 제곱이지. 생각할수록 웃기네. 자, 이렇게 됩니다. 얘를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주느냐? 요거 증명하는 과정 꼭 기억하세요. 다른 문제 풀 때도 좀 활용이 되니까. 어떻게 주느냐? 이 주어진 식의 좌우변에 공비인 R을 곱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변도 R을 곱해주는데, 곱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주느냐? 한 칸씩 밀려서 써줘요. 그럼 여기다 R 곱하면은 AR 곱하면은 AR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가 돼? AR의 n-1 다음에 여기다가도 또 R을 곱한 AR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지? 자, 그러고 나서 이것을 자, 위아래를 빼줍시다. 그러면은 얘 빼기 얘 그러면 1-R의 SN 이렇게 되겠고, 소거 돼서 우변에는 A 플러스 마이너스 AR의 n제곱 요것만 남겠지? 자, A로 묶어주면은 1-R의 n제곱이 남겠고, 만약에 R이 1이 아니라면 양변은 1 빼기 R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낼 수가 있겠다. 자, 일반항이 아니라 SN 구하는 거였어서 등차수열 때랑 좀 다르게 등차수열은 뭐 첫째 항과 공차랑 항수를 할 때 공식이랑 첫째 항과 끝항 그리고 항수를 할 때 공식 두 가지 버전이 있었지만 SN은 딱히 없어요. 그냥 하나는 종류만 있고 그냥 여기서 얘와 얘가 바뀐 경우만 기억하면 되겠다. 보통 이 경우는 공비 R이 1보다 클 때, 얘는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사용하면 좀 유용하겠지? 양수로서 접근하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되겠고, AN과 SN과 마찬가지로 자,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AN, SN이 대부분 이제 R에 대한 R을 밑으로 갖는 R이 밑인 지수, 함수 형태, 그러니까 R의 머시기 제곱 형태 꼴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등비수열의 이제 일반항과 SN, N항까지 합이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수는, 그러니까 변수는 N이 되는 거고 이제 R의 N 제곱이니까 어떤 지수적인 함수 형태로 가겠다. 그런 뜻인 거야.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때는 n에 대한 어떤 1차 함수식이었지. 반면에 이제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an과 sn이 r에 대한 r을 위치로 갖는 어떤 지수 함수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 알겠죠? 공식은 뭐 간단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신에 이렇게 SN을 구하는 과정 요거는 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다른 문제를 풀 때 이게 필요하니까. 자, 문제를 봅시다. 필수의 7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2가 2분의 1이고 A6이 8인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할 적에 S8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얘는 일단은 공비열이 얼마예요? A2는 A열의 2분의 1제곱이고 A6은 A열의 5제곱이니까 이게 8이야. 따라서 얘 나누기 하면 R의 4제곱이 얼마니? 16 되는 거니까 따라서 R은 2가 되겠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R이 2면은 A는 어떻게 돼요? A는 4분의 1이 되겠네. 아이쿠. 자, 이해 되겠죠? 그럼 이제 S8은 어떻게 가면 돼? 따라서 S8은 R이 2니까 2 R-1분의 첫째 항 4분의 1에 R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요 같은 경우는 우리 안 배우긴 했지만 4분의 1 같은 경우는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슉슉 해주면 2에 6제곱 슉슉 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2에 2제곱분의 1 해서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요. 아니 합쳐서 뭐 4분의 225 뭐 그런 식으로 썼네? 그렇게 써줘도 되겠지? 알겠죠? 자, 다음에 필수예제 공간이 달라나? 8번을 봅시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k로 주어진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 뭐라고?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기 위한 K값을 구하라.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 등차 수열의 합에서 등차 수열은 SN이 n에 대한 2차식이 된다고 그랬고 그때 상수항이 없으면은 그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었던 거 앞 시간에도 좀 다루도록 했었지. 자, 등비 수열에서는 만약에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 그 문제거든. 자, 보자. 일단은 AN은 뭐가 됐니? SN 빼기 SN-1이니까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SN-1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네. 싹싹 사라지지? 자, 요때 얘하고 이제 얘를 계산할 건데 작은 수 누구야? 얘로 한번 묶어줘봐. 3 곱하기 2에 n제곱으로 묶어주면 앞에서는 2가 뒤에서는 1이 남으니까 얘는 3 곱하기 2의 n제곱이라는 AN을 구할 수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얘는 뭐야? n이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적용 가능한 거라고 했지?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은 이 AN이 첫 장부터 등비 수열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가 성립해야 돼? 방금 관 A1 즉 3 곱하기 6과 최초에 주어진 SN 여기다가 1을 대입한 S1 그럼 얼마니? 2, 4, 4, 3, 12 더하기 4K가 있을 때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첫 장부터 등비수를 이루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4K는 뭐가 되는 거임?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뭐냐면은요. 봐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SN이 만약에 P R의 N제곱 플러스 Q 형태로 줘졌어. 이때 이 녀석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뭐가 성립해 줘야 되느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N은 SN 빼기 SN-1이니까 PR의 N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PR의 N-1제곱 플러스 Q 돼서 소거 되지? 자, 얘와 얘 작은 녀석인 PR의 N-1로 묶어주면 여기서는 R이 여기서는 1이 이렇게 남도록 하겠죠? 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얘는 뭐야?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적용 가능한 거고 그때 구한 이 A1 얼마야? N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R-1 곱하기 P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S1은 어떻게 돼야 돼? P의 R 플러스 Q가 되겠지? 그때 요 두 녀석이 같으면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RP 빼기 P는 PR 플러스 Q니까 사라지고 하면 남는 거는 뭐가 돼? 자, P 플러스 Q는 0이 된다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 말은 건 뭐냐? 어떤 등비수열합이 이제 P의 R의 N제곱 플러스 Q 형태로 주어졌을 때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요 P랑 Q랑 더해서 0이 되면은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아예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바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하고 4K를 더한 거. 즉 3 더하기 4K가 0이 된다. 그럼 K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라고 바로 이제 답이 4분의 3이라네. 4분의 3. 이게 이제 플러스 1인 거 안 못 봤구나. 플러스 1이니까 이건 3이 아니라 2 내려와서 곱해서 2, 3, 6이 되겠어. 4분의 6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은 이제 첫 장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거다. 알겠니? 요거 형태. 이런 식으로 줘줬을 때 여러분들 메모를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바로 보다 P 더하기 Q가 0이다라는 거다. 알겠죠? 요거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원리 합계라는 문제가 종류의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원리 합계. 원리 합계라고 했지. 원리는 뭐냐면은 원리라는 건 원리에서 원은 원금을 의미하는 거고 리는 이자를 얘기해요. 이자가 뭔지는 알죠? 뭔가를 빌려주거나 어떤 빌렸을 때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값들을 우리가 이자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를 원리 합계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원금을 저축을 하게 됐을 때는 그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자가 붙고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다 더했을 때 얼마냐? 아니면 내가 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을 때 안 받고 계속 막 버티고 있으면 계속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막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를 보려면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이제 원리 합계라고 하는데 이때 뭐 하나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자 단리법 그리고 복리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단리법은 이자를 생각할 적에 매달 이자를 매기는 방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매달 이제 추가되는 이자가 그냥 고정적으로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 고정적으로 가는 방법을 단리법이라고 불러줘. 단리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책에 보면은 뭐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전혀 중요하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식도 필요 없고 1,000원을 빌렸어. 1,000원을 빌렸을 때 이자를 우리가 뭐 10원씩 하기로 했다. 그러면 1,000원이 첫 달에 1,000원이었다가 둘째 달에는 10원 붙어서 1,010원 됐다가 셋째 달은 1,020원이 되고 넷째 달에는 1,030원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즉
매 달마다 들어가는 뭐 이자가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서 그것만 더해주는 형태가 단리법이에요. 복리법은 뭐냐면은 이런 식인 거야. 이자를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비율로 계산하는 거야. 비율.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0.3이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1,000원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자가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원에다가 1,000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즉 얘 계산하면 얘 얼마가 되는 거야? 1,000 곱하기 1 플러스 0.3 이런 금액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세 번째 달에는 뭐냐면은 요 금액에 대한 0.3%를 이자로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니? 우리가 얘에서 여기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이자 비율이 0.3이면은 1 플러스 0.3을 곱해줬듯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뭐 해주면 돼? 여식에다가 1 플러스 0.3을 한 번 더 곱해줘서 1000 곱하기 1.0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그럼 네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0 곱하기 1 플러스 0.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복리법이라고 해. 그래서 원금을 A라고 하고 이자를 R이라고 했을 때 N개월 후에 이제 이자는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지? 첫 달에는 A, 둘째 달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셋째 달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2제곱 이런 식으로 뚝뚝뚝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냥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한 것 뿐이긴 한데 얘를 쓰는 사람은 진짜 바보가 아닌 사람 없겠지? 왜? 미친 짓이잖아. 이게 훨씬 더 유리한데 누가 이거를 단리법을 쓰겠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은 단리법으로 쓰는 문제는 없다고 봐도 돼. 근데 굳이 이제 따져준다라면 단리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는 형태니까 수열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단리법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성질과 비슷하게 가겠고 복리법 같은 경우는 등비 수열의 성향을 띠면서 가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겠지? 알겠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얘는 요 정도까지 설명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필수예제 9번. 연이율 10%, 그러니까 비율 R은 10%라는 거 얼마야? 0.1이란 얘기지? R이 0.1이고 1년마다 복리로 5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려고 한다. 이거 횟수, 기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 넣고 언제 찾느냐. 아니면 뭐 내가 어떠한 뭐 적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할부 이제로 구매를 했다. 아니면 누구한테 뭐 돈을 빌린다.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있지. 뭐 연금 받는 거. 연금 뭔지 알죠? 연금을 받되 내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10년 동안 나눠 받을래. 아니면 아니면 한 큐에 나눠 받을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특정 그 약속들, 어떤 거래 약속들을 진행했을 때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1년마다 자 복리로 50만 원씩 적립하려고 10년 동안 중요한 말 다 나오고 있지? 적립하려고 한다. 적립 시기가 다음과 같을 때 10년 말에 까지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이제 거래 종료 시점이 10년 말이란 얘기야. 단 1.1에 10제곱은 2.6으로 계산한다고 친절하게 주어졌네. 자,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1번. 자, 매년 초에 50만 원씩 적립한대. 이게 연초에 넣고 뭐 쭉쭉쭉 가서 뭐 맨 마지막 연도에 말에 찾느냐, 매년 말에 넣고 맨 마지막 순번에서 말에 찾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자 붙는 횟수가 다른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이건 돈이니까, 돈 계산이니까. 자, 이제 어떻게 주느냐? 잘 봐요.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최종적으로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이렇게 푸는 거다. 표를 간단하게 좀 그려주세요. 자, 첫째 달에 초에 50만 원, 만 원짜리, 만 원 단위 뺄게요. 50만. 그러니까 이건 그냥 50만 원이면 얼마냐? 5 곱하기 10의 5제곱인가요? 넣고. 다음에 두 번째 달, 년이구나. 미안합니다. 1년 초에 첫 번째 연도 초에 50만 원 넣고, 두 번째 연도 초에 50만 원을 넣고요. 세 번째 되는 해 또 50만 원을 넣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넣는 건 언제 넣는 거야? 10년, 10번째 되는 해 초에도 이제 50만 원을 넣고, 자, 마지막에 언제 찾는 거야? 10년 말. 10번째 해 되는 말에 이제 찾겠다. 이거지? 언제 넣느냐, 언제 찾느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내가 1년 초에 5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 그러면 일단은 2년 이후부터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맨 첫 번째는 어떤 요 돈이 은행에서 있으면은 그게 이제 몇 년 이제 묵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동안 이자가 붙겠지. 1년마다 얼마씩? 0.1씩. 따라서 그럼 얘 첫 번째 해에 넣었던 이 50만 원은 자, 맨 마지막 이 거래가 끝나는 10년 말까지 이자가 몇 번이 붙겠어? 원금은 5 곱하기 10의 5제곱이겠고 거기에 이자가 몇 번 붙어? 이자는 일단 얼마야? 1 플러스 0.1. 그래서 1.1이지. 이게 몇 번 붙니? 10번 붙겠지. 이해돼? 1년 초에서 10년 초 넣고 거기다 한 해 더 넣으니까 총 10번의 이자가 붙는 거잖아. 요거 이해돼? 그럼 다음 두 번째 해 넣었던 얘 녀석은 은행에다 넣으면 각각 따로따로 넣는 거야. 이때는 금액과 이때는 금액, 요때는 금액들이 각각과 개별적으로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해서 걔네들을 다 더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 금액을 합칠 거거든. 방법은. 알겠지? 그럼 얘는 자, 첫 번째 해 넣었던 거에 비해서 이자가 한 번 준 것 뿐이지. 그럼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5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1.1에 자 9번 이자가 붙겠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해 넣었던 이 녀석은 5 곱하기 10의 5제곱에다가 얘보다 하나 덜 받은 1.1의 8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해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10년 초에 넣은 금액은 어떻게 돼? 일단 5 곱하기 10의 5제곱을 넣는데 거기에다가 1년, 10년 초에서 10년 말 사이에는 또 1년의 기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1년, 즉 한 번 정도의 한 회에 이자가 붙는 거니까 얘는 1.1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해되겠어? 첫 번째 넣었던 거는 얘가 이렇게 변하고 두 번째에 넣었던 50만 원은 이렇게 변하고 세 번째에 넣었던 50만 원은 이렇게 쭉쭉쭉 지나서 맨 마지막 해 10년 초에 넣었던 50만 원도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이제 전체적인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금액의 총 합계 잔액이 되겠지? 이거 다 더한다고 봤을 때 가만 보니까 등비수열 형태죠? 등비수열 형태인 거 이해돼? 첫째 항이 얼마? 첫째 항은 50만 원. 다음에 공비는 얼마? 여기서는 공비가 비율이 아니라 공비가 얼마? 1.1이고 자 다음에 항수가 몇 개입니까? 10개지? 10번 때려 넣었잖아. 따라서 이 원리합계는 어떻게 돼?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게 원리 합계가 된다. 여기서 이제 1.1에 10제곱을 2.6 계산한 요거를 2.6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여기는 뭐 0.1이고 한번 계산을 막 했더니 그래서 이제 880
원이 되겠다. 880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곱하기 10에 뭐 4제곱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죠? 자, 이게 복리법 계산 그리고 초에 넣는 거. 이거를 기수불이라고 부를래. 머리 숫자 써서 초. 그래서 기수불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간단하게 표를 그려주는 거야. 자, 2번 문제는 이번엔 뭐라고 되어 있지? 이번에서는 매년 언제? 말에 50만 원씩 적립한다고 했네요. 이거 지우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 요것만 싹 지우고. 그래서 이제 연초에서 적립하는 시점이 이렇게 바뀌고, 근데 끝나는 종료 시점은 동일한 거지? 넣는 시점이 이제 1년 첫 해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그리고 10년째 말,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 거잖아. 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 방식. 첫 번째 말에 넣었던 이 50만 원은 책에서 보니까 이거 냅둘게. 50이라 썼던데 그냥 쓸게요. 어쨌든 얘는 이자가 총 몇 번 붙겠어? 이거 잘 카운트 해야 돼. 1년 말에 넣어서 점프해서 10년 말에 넣고 10년 말에 끝나. 그럼 이자는 몇 번 붙는 거냐? 즉 1.1이 몇 번부터? 9번 붙죠? 이거 계산 가능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두 번째 말에 넣었던 50만 원은 쭉 넣어서 10년 말 되면 이자가 몇 번부터? 얘보다 하나 적은 8번. 다음에 세 번째 넣는 건 얘보다 또 적은 1.1에 7번 정도가 되겠고. 자, 이제 맨 마지막 10년 말에 넣었던 금액은 야, 넣자마자 바로 찾는 거지. 따라서 이자가 붙겠어 안 붙겠어? 안 붙겠지? 이런 멍청한 때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건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어. 실생활에 쓰이지 않으니까. 여튼 그래서 정리하면은 얘는 자, 첫째 항이 얼마니? 50만 원. 이걸 바꿀게요. 다음에 공비가 동일하게 1.1인 등비수열의 몇 항? 항수는 동일하게 몇 개야? 10항이죠. 자, 얘 합이니까 어떻게 주면 돼? R 마이너스 1분의 50 곱하기 1.1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오케이? 이것도 뭐 2.6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이 된다. 표를 꼭 그려주셔야 합니다. 알겠지? 한 문제 더 풀어볼게. 밑에 9-1번을 좀 보도록 하세요. 올해 말 어떤 광물의 전 세계 매장량은 5 곱하기 10의 12제곱 톤이다. 현재 매장량이. 그리고 이 광물의 내년 소비량은 내년 소비량이 2 곱하기 10의 9톤이고 이렇게 추정이 돼서 이 광물의 소비량은 자, 어떻게 매년 그 전년도에 비해서 5%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 광물이 고갈되는 것은 올해로부터 몇 년 후인지 구하라. 아, 로그가 나왔네. 그래도 풀어보자. 되는 데까지 해볼게. 식 세우는 데까지만 합시다. 일단은 비율이 5%라는 거 얼마? 0.05라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소비량이 2 곱하기 10의 9제곱이고 내년 첫 해 몇 년 후냐? 올해로부터 몇 년 후니까 1년 후가 이렇게겠고, 자 2년 후는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해서 0.05% 증가하는 거니까 따라서
2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1.05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해되니? 다음에 3년 후는 어떻게 되겠어? 2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1.0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자 n년 후에 이제 광물 소비량은 2의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1.05의 어떻게 되는 거야? n년이니까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년에 이만큼 소비, 그 다음에 이만큼 소비, 그 다음에 이만큼 소비해서 했을 때 이것들을 전부 다 합친 거는 어때야 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고갈된다는 얘기가 그 뜻이니까. 고갈이라는 거는 언제 같아지겠는가 아니면 해도 되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고갈이라는 거는 뭐 넘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얘가 좀 작아야 되고, 고갈된다는 얘기는 이것들 전부 다 합친 게 5 곱하기 10의 12제곱보다 크거나 뭐 같아야 되겠다. 그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얘네들은 뭐 해야 돼? 첫 항이 2 곱하기 10의 9제곱이고, 자 등비수열이라는 것 다 할 수 있겠죠? 공비는 1.05고, 자 항수는 몇 개? n개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공비 1.05 마이너스 1분의 첫항 2 곱하기 10의 9제곱에 1.05의 n제곱 빼기 1이 바로 뭐가 됐다? 5 곱하기 10의 12제곱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게 되는 n이 뭐냐 찾는 거죠. 20까지만 구하는 걸로 할게.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제 밑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로그를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좀 모르니까 생략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간이 많으니까 등차 수열에서 연습 문제 다 풀어오시고, 여기 등비 수열에서 연습 문제 다 풀어오시고, 필수 예제, 유제, 문제 전부 다 2번씩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는 한 번씩만 풀면 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하지만 필수 예제, 유제, 문제는 각각 2번씩 복습해서 올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오전 내로 인증샷 올리고 숙제 모르는 번호 알려주면은 뭐 중간에 시간 내서 내가 풀이 영상 찍도록 할게. 자, 수고했어요.